좀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좀 멀리 바라보고 젊은 분들이 요즘에 나중에 이 아파트 한 채를 받기 위해서 좀 투자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서울에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서울의 앞으로 이 발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승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차은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시입니다.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립니다. 지금 뭐 내가 소액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 자녀분의 내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담스러운데 아파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투자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를 하려니 잘 모르는 게 많으시죠.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어디를 그러면 투자하면 좋은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지역들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에 힘을 기르는 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 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서울시가 지난 9월이었죠. 2030 이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좀 재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고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 재건축이 조금 더 용이하겠구나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은 짤막하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짤막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변경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원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10월 4일 날 서울시에서 우리 저희 조합 임원들이나 아니면 각 구청의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정비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설명의 자료로 뿌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2021년이었죠. 5월 달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현 시장께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재개발을 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재개발 사업 6대 규제 완화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규제 완화 발표로 이후로 지금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경까지 기본계획까지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재개발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역 지정된 게 없었잖아요. 그죠? 구역 지정된 거 없었고 구역 지정을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300개 넘게. 약 한 26만 호 정도 거의 뭐 한 30만 호 가까이 신축 아파트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진짜 거주를 하시는 분들, 서울에 거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데? 아파트, 신축 아파트, 좋은 아파트, 내 집, 주거환경 좋은 지역에 살고 싶다. 그 원하는 말을 이끌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기본계획까지 변경해 주셔가지고 이제 2030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문 찾아보시고 기본계획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읽을 거리가 너무 많고.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 정비 사각지대 예전에 정비를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정비를 하고 싶은데 정비할 수 없는 지역들이 또 보니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불균형도 지역 간에 강남, 강북 격차가 많이 생기고 주거 약자에 대한 배려들도 없더라.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내용들로 앞에 서두에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굉장히 그 글로벌 파워가 높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주거지역이 안 좋은 주거지역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워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 보십시오. 8위에서 39위까지로 30계단을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원하는 지역에다가 아주 좋은 아파트들로 공급을 해주자. 주거 환경을 진짜 좀 좋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기조하에 도시계획도 그렇고 그 기조하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는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고 하면 저라면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지역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다 좋은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 바뀌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힘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뀌는 부분이 뭐냐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런 지역은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역세권 일대,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일단 역 가까이가 있으면 지금은 현재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역세권 재개발 있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공공기업 그러니까 내가 받는 용적률 혜택만큼 그 반은 일단 임대주택이나 뭐 다른 시설들로 다 토해내야 되죠. 그 외에 역세권 재개발 외에 이렇게 그냥 일반 민간 재개발을 하더라도 역세권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준주거까지 상향을 해줄게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지역이냐? 일단 역 주변, 승강장 주변으로 250m 반경, 350m 반경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해줄게, 종상향 시켜줄게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뭐를 공공기여를 하느냐? 일반 그냥 막 그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노인 재가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전략적인 시설들, 교통시설들, 도로들 아니면 또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줄게.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간선도로변의 접도 현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간선도로와 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가 간선도로하고 접해 있든지 아니면 그 구역 경계가 간선도로하고 접하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몇 퍼센트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용적률이 2종 일반 아니면 3종 일반이죠. 3종 일반으로 가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300%입니다. 300%.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300%예요. 하지만 준주거로 상향이 되면 준주거는 몇 프로까지 간다? 500%까지 간다. 서울시 조례는 400%까지지만 법적 상한이 500%이기 때문에 500%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200%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을까라고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지도를 보고 자,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세권이다라고 하면 서울시에는 굉장히 많은 지구단위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에서 행정청의 입맛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더 좋은 지역으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구역 변경을 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는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꽂아두시고 역세권 주변은 그러면 좋긴 한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곳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떻게 피할까? 이런 지역,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거기 때 참조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까지 바꿔가지고 준주거로 종상향을 시켜줄게. 근데 그 준주거로 종상향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 말씀드렸지만 고덕동에 있습니다. 고덕동. 고덕동에 여기 보시면 지하철 9호선이 들어와요. 샘터공원역이라고 해서 요 앞에 일대가 바로 250m 반경 안에 들어가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간선도로하고 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역사가 들어오는 이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예, 간선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죠. 많은 면적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준주거 몇 프로? 500% 상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만약에 2,500세대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50% 받았을 때 2,500세대까지 지을 수가 없었다 하면 500%가 됨으로 인해서 5,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 거죠.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어디를 투자하시면 좋겠습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까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종상을 시켜주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설명을 갈무리할까 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은 세미나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종상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성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재개발이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주겠다, 이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조금 변경하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세우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부동산 투자는 정책의 흐름을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30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께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사실은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긴 시간 할애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승구 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나눠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서 좋은 내용, 좋은 정보, 좋은 공부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거환경 정비 계획까지 살펴보면서 콕콕 집어주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부분들, 우리 주거환경 정비 계획 받아보면 막 책 두께 이래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죠? 미리 공부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 거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 놓치시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직접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꼬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오시고 싶죠? 예, 오시는 거 쉽습니다. 시간 좀 내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 평일에 1시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어떻게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꼼꼼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시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 재산을 불리는 길입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꼭 부자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2030 서울 이 기본 정비 계획 같은 거는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가 다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내가 다 읽고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을 받을까?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를 다 많이 못했을 때는 우리 쪽집게 과외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다 공부하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미리 다 공부하고 또 핵심만 요약해 놓은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세미나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안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서울에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 2030 이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 지역이 어딘지 좀 상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좀 따뜻할 거라고 합니다. 즐거운 늦가을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